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부터는 고전 산문, 수능 특강 고전 산문 한 강 내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도미설화와 설시녀 설화입니다. 보통 고전 산문은 한 강에 한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1강은 설화 2편, 짧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설화 2편이 이게 답니다. 이렇게 짧은 설화 2편이 실려 있습니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묶어서 하는 말로서 해당 도미설화와 설시녀 설화 같은 경우에는 전설 혹은 민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가볍게 편안하게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설화의 문제 유형은 어차피 서사갈래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과 내용 일치, 마지막 어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설화입니다. 도미, 우리는 보통 장난치면 도미 하면 생선을 떠올리죠. 죄송합니다.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자, 도미는 생선이 아니라 주인공이고 어느 나라 사람? 백제 사람이랍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이 나타나 있죠. 나중에 가면 고구려도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촌 단어 뜻 아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 단어 뜻은 필수 어휘입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궁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가난한 혹은 초라한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 도미가. 그러나 가난했지만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의리를 알며 그 아내는, 도미의 아내는,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도미설화이지만 사실상 도미의 아내와 관련된, 도미의 아내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누가? 아내가. 중요합니다. 도미가 있었는데 그 도미의 아내가 이쁘고 절개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루왕이 백제의 4대 왕으로 개떼끼였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부당한 권력자로서 탐관오리 가렴주구 관련 사자성을 하든지 이러한 가렴주구와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고전시가와 연계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루왕이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절개가 높다, 절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꿰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무슨 말이냐? 계루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조절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꼬드기면 전부 넘어온다. 여자란 그런 것이다. 라는 그릇된, 잘못된 여성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미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저의 아내는, 즉 도미의 아내겠죠.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냐면 도미는 계루왕과 여성관이 다르다. 이런 선지도 출제가 가능하고 또
도미는 자신의 아내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지. 물론 이런 내용을 또 반대로 뒤틀 수도 있겠죠. 틀리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왕이 이를, 즉 도미의 처의 그 지조절개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 하여 도미를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 종자를 빌려 주어 그 집에 가게 했습니다. 지금 도미의 아내 지조절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가짜 왕이 와서 그 신하겠죠? 가짜 왕이죠.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장기를 두어 이겼다. 거짓말이죠. 내기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취하기를 내기했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도미의 아내가 말을 하기를, 국왕에겐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지조절개 없네요. 가 아니라 지금 속이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하고 물러와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웃긴 건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여종을 위기 상황으로 내몹니다. 이런 조금 모순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게루왕이 속은 것을 알고 빡쳐가지고 도미를 죄로 얽어 모함을 한 겁니다.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어 보냈다. 나쁜 놈.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와서 부인을 다시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땡큐 합니다. 이거 또 뭡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걸 또 속습니다. 왕이 믿고 허락을 했죠. 그리고 부인은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는데, 두 눈을 잃은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풀뿌리를 깨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니? 고구려에 이르니. 아까 백제였죠? 여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인에 대해서 그렇게, 백제 사람에 대해서인 거죠.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지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나? 됐습니까? 순간 반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역시나 이 부분. 자, 근데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읽으셔야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물론 우리 이 도미의 설화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이 다 실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의 중요성이 조금은 낮은 편이지만 뒤에 3강부터는 전문이 절대 실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길이 때문이겠죠. 그러니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서사 갈래는 전체 줄거리입니다. 물론 내신 대비를 생각한다면 수록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능 대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해제, 이해와 감상 읽어보세요. 그 다음 밑에 도미설화의 전승 및 유사설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다음 작품 설시녀 설화입니다.
그 다음에 설시녀가 나왔죠. 여기서는 자 가볼게요. 설시녀 주인공 설시녀는 윤리의 평민 여성입니다. 간단히 인물을 소개했고 한미한 역시나 단어 뜻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인물의 정보에 대한 직접적 제시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부 다 단순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진평왕 때, 자 여기는 신라 진평왕 시절입니다.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도 전국에서 수자리 살 차례가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역 즉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시기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고 또 여자의 몸이라 대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랑부의 젊은이 가실이 비록 중요합니다.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누구를 설신여를 좋아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어 종근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신여가 매우 기뻐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 하니 기쁘지만 좀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뭐냐 결국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네가 돌아오면 맞아 결혼하자 라고 하니까 돌아오면이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지만 하여튼 내 대신해서 가니까 수자리를 가니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가실은 땡큐 했겠지만 두 번 절하고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늘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땡큐죠. 이에 가실이 물러나와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 설신여가 말하기를 인간의 윤리라 창졸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뭔 말이냐?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즉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지조절개겠죠. 여기도 변하지 않겠으니 그대가 수자리 살러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나를 받아 성례하여도 늦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가져다 절반씩 나누어 갖기 한 조각씩 이게 뭡니까? 증표겠죠. 여기서는 심표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가실은 말 한 필, 역시나 심표입니다.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떠납니다. 수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일들이 있어서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설신여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조절개를 정절을 지키는 것이겠죠. 신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신여는 마국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그 말이죠. 그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가실이 드디어 교대되어 왔는데 뼈만 남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이겠죠. 뼈만 남고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 못 알아본 겁니다. 가실 맞아? 라고 하면서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이 바로 앞에다 쪼개진 거울, 아까 주고받았던 그 쉼표입니다. 여기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이제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 역시나 전체 줄거리는 굳이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해제 보시고 이해와 감상 1, 2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먼저 방금 읽었었던 설시녀 설화 문제 한 문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변형 문제입니다. 윗글과 윗글의 인물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시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다. 가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설시녀의 아버지는 비협조적이다. 가실은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설시녀의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한다. 여기서 적절한 거 확인되셨나요? 정답은 3번이죠. 설시녀의 아버지는 물론 처음에는 설시녀와 가실의 결합에 협조적이었지만 뒤로 가게 되면서 돌아오지 않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도민설화 문제도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아까 2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3번이죠. 도미 부인이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전혀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두 작품 내용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문제 유형 그리고 원래 서사갈래에서는 전체 줄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